자, 우선 얼마 전 3분기 우리 경제 성적표 먼저 살펴보죠. 성장률 자체는 3분기 분기 기준으로 0.1%, 2분기에 마이너스 0.2에서 플러스로 돌아섰으니까 반갑긴 한데 1분기 1.3% 깜짝 성장에 비하면 아직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정부가 고대하는 경기 회복이나 경제 회생까지는 아직 요원한 상태입니다. 물론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뜻하는 경기 침체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경기 회복이 더뎌진다. 경기 회생이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민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이번 3분기의 고무적인 일입니다. 수출이 오히려 주춤했더군요. 그간 수출이 우리 경제를 지탱해 줬는데 그러나 수출 여건만 바뀌면 다시 수출이 늘어나고 우리 경제가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니까 괜찮은 거죠. 민간 소비가 그간 안 늘어서 상당히 암울했는데 이건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우리 국민소득과 관련한 전망은 또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우리 국민소득은 동아시아 1위가 확실시된다 이런 내용 보고서가 나왔죠. 국제통화기금 IMF의 연례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라는 건데 여기에 따르면 올해 1인당 우리 국민소득은 36,000달러로 지난해 비해서 1.6%가 증가해서 일본과 대만을 다시 앞지른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소득만 보자면 2022년에 잠시 감소세로 돌아섰다가 지난해 이후에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소득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장밋빛 전망이 나온 거죠. 근데 다른 전망이나 소식들도 많습니다. 각종 경제지 보면 외국계 증권사들은 한국 경제 피크론이라는 걸 들먹이면서 부정적 전망으로 일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상투 쳤다. 정점을 이미 찍었다. 이제 내리막길밖에 없다. 이런 주장인 거고요. 이 피크론의 주요 근거는 주로 우리 기업들 실적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원화가 그간 굉장히 쌌기 때문에 수출이 힘을 받으면서 실적이 좋은 편이었는데 이게 꺾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꼽고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각종 싱크탱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제 성장률이 그중에서도 잠재적인 성장률, 크게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한계치가 2% 정도로 추정이 됐는데 이걸 2%를 넘어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2% 미만으로 떨어질 거다, 추락할 것이다 이런 경고까지 시작했습니다. 낙관과 비관이 엇갈리는 이런 경제 분석이나 전망을 어떻게 볼 것이냐 혼란스러울 텐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죠. 먼저 말씀드릴 건 경제라는 건 거의 언제나 여러 가지 얼굴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면을 들여다보느냐에 따라서 낙관과 비관이 교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시기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게 상당히 뒤섞여 있게 마련이죠. 예를 들어서 마법의 주문처럼 감세만 외쳤던 이번 정부를 예로 들면 국민소득 동아시아 1위 확실시 된다. 이런 거는 홍보하고자 하겠죠. 홍보하고자 하는 면이 될 테고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세수 펑크난 거, 결과적으로 재정 건전성 악화된 거, 또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거 이런 것들은 외면하고자 하겠죠. 그런 면들은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특히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이라는 건 착시 현상이 늘 일어나는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국제 비교를 위해서 이걸 전 세계 수치를 달러로 환산한 거기 때문에 달러 상황이라든가 해당국 통화 수준에 따라서 왜곡이 일시적이 아니라 늘 일어나는 분야라는 얘기입니다. 일본 엔화가 그간 너무 쌌던 점도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일본 1인당 GDP보다 우리가 GNI나 GDP보다 우리가 더 높은 이유가 설명이 되겠죠. 요약해 보자면 우리 경제의 현재 상황은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회복이 상당히 긴 기간 지연되고 있어서 우려스럽다. 그 와중에 장기적인 성장 한계인 잠재 성장 능력도 약화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테고요. 이렇게 보면 외견상 내리막길밖에는 남아있을 것 같지 않지만
여전히 기댈 구석이 없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산업에 보다 주목하고 싶은데요. 그간 우리 경제는 반도체로 먹고 살다가 요즘은 자동차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이 중심축이. 근데 이제 이것도 좋은 소식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독일 같은 경우 자동차로 먹고 살다가 최근에 독일 자동차 산업이 안 좋아지니까 다시 독일 경제 전체가 어려워지는 일들이 있으니까 꼭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다시 믿을 구석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은 다행인 거죠. 뭐 그런 점에서 핵심은 반도체, 자동차, AI, 바이오 같은 미래 성장 산업에서 우리가 다시 앞서 나갈 수 있느냐, 미래 산업 패권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반전의 계기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뭐 1, 2년 안에 이번 정부에서 가능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경제의 피크, 그러니까 상투나 정점은 보다 높은 곳에 남아 있다고 판단됩니다. 내리막길만 앞길에 남아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지금까지 김방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